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두 번째 영상. 소씨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미세먼지가요, 외부 활동을 아예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퇴근길에 소씨의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마스크 꼭꼭 잘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재감염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코로나도 신경 써야 되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소식도 들어야 하죠. 굉장히 건강관리에 철저하게 유의하셔야 되는 상태다. 하지만 기분 좋은 아티스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 한번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소씨의 영상이 쏟아질 예정인데요. 첫 번째 영상부터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이 뉴스 방송에 또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화제 만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 낮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채널A에서 임영웅님의 이 시축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임영웅님의 이번 시축 행사 이벤트 영상이 또다시 올라오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선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3일째. 네, 벌써 3일째입니다. 3일째.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를 이 언론사와 뉴스 방송사에서 정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만큼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고요. 나아가서는 각종 비하인드가 굉장히 많았던 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쭉 돌려보면 이게 지금 비단 축구, 야구만이 아니라 전 스포츠 종목에서 최다 관중수를 기록한 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광고 홍보 효과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영웅 효과라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많은 업계와 많은 대중들과 각종 관계자들이 두 눈으로 확인한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임영웅님 행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임영웅님의 이런 시축 행사 이벤트는요, 이런 다른 연예인들의 시구 사례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면서 이 역대급 시구와 역대급 시축, 자, 이런 모습이 함께 이렇게 역대급 배우들과 아이브의 장원영 씨, 여러 연예인들의 이 시구와 시축 함께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임영웅님의 이 시축 모습은요, 앞으로 임영웅님이 다시 축구장을 찾아서 시축을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레전드 시축 모습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가 이 업계 내에 일으킨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인데, 자, 이런 엄청난 임영웅님의 파워를 우리 대중들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관계자들이 느꼈다 보니 임영웅님의 몸값이 어떻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거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한 닥터인데, 이게 이제 본방송이 나오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임영웅 생활고에서 데뷔할 때까지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 현재는 몸값 1,000억 원은 기본이다. 자, 쭉 내려보면 현재 가치가 1,000억 원을 호가한다. 이 얘기에 지금 홍현희 씨부터 오상진 씨까지 막 경악을 합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콘서트 매출액만 305억 원, 발표 직후 94만 장 돌파한 임영웅님의 첫 정규 앨범 판매 수익만 172억 원, 광고 모델료로 80억 원, 유튜브에서 매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자, 나아가서는 음원 수익 또한 30억 원 이상. 그야말로 1,00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임영웅님이, 자, 얼굴에 깊게 패인 이 흉터가 그 당시에 생활고로 인하여 수술비가 없어서 이렇게 흉해지고 말았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생활고로 인해 얼굴 흉터가 남았고 데뷔 이후에도 군고구마 장사까지 해야 했을 만큼 임영웅님이 힘겨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하여서 어떻습니까? 지금의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다.
이 얘기가 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쏟아진 겁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면 2022년 광고 모델료를 합산하면 대략 8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더불어서 그 광고비가 매년 오르고 있다. 홍현희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웅의 하루가 유행이다. 임영웅 씨 팬들이 하루를 임영웅으로 시작해서 임영웅으로 마친다더라. 24시간 팬들이 함께하는 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공연, 음반, 광고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할 텐데 이외의 수익이 더 있냐?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공연 티켓, 음반, 광고 합쳐서 이미 500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영상 수익, 음원 수익이다. 이게 어마무시하다. 개인 채널의 전체 조회수가 20억 뷰를 넘어가고 있다. 1000만 뷰 영상만 60개이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유튜브 수익만 10억 원 이상이 들어올 거라고 단순히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10억 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수익으로 1년에 10억 원을 보냐? 1년에 10억 이상을 벌죠. 임영웅님의 유튜브는요, 1년에 10억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얼추 계산해도 지금껏 유튜브 채널로 벌어들인 이 조회수의 2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하나로 6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튜브 운영형 기간이 있고 최근 3년 동안 대박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3년 동안 60억이니까 1년에 20억씩 유튜브만으로요. 그리고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못해도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이 유튜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유튜브 수익 10억은 좀 많이 오바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한 달 음원 수익도 30억 원 이상일 거라고 음원 유통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조용수 작곡가 히트곡 많지 않나. 하지만 임영웅 씨 곡이 들어올 때가 되면 깜짝 놀란다더라. 그러니까 음원 수익. 그달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통해서 들어오는 음원 수익은 히트곡 작곡가인 조용수 작곡가에게도 깜짝 매달 놀래킬 정도로 엄청난 음원 수익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용수 작곡가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하니 팩트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통 귀공자 스타일이라서 외모가 귀공자 스타일이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을 것 같은데 고생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머님들이 눈물을 훔치시며 더 푹 빠져서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 라면서 이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이제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홀로 임영웅님을 키우면서 경기도 포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했고 이 외벌이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바람에 담벼락에 깨진 유리병을 꽂아드는 이 문화로 임영웅님이 담을 넘다가 그대로 볼을 부딪혀서 치료비가 넉넉치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남은 이야기. 하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수의 꿈을 버리지 않고 바로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해서 꿈을 키웠고 대학을 졸업해도 불러주는 곳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편의점, 카페, 택배, 상하차, 공장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으며 2016년 데뷔를 한 이후에도 합정동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의지와 노력으로 버텨 마침내 대단한 영웅시대를 열어낸 성과를 거뒀다라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 파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값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매번 말하죠. 요즘 MZ세대들의 이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사례를 보면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나도 저 가수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요. 20대, 30대 팬이 많다 보니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20, 30대의 젊은 층이요. 임영웅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는 분야에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여 성공해내겠다. 저렇게 어려운 확률을 자신의 노력과 바른 인성으로 극복했으니 그 어떠한 꼼수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합법적이면서도 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의지와 노력, 내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믿고 성실하게 삶을 살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요즘 MZ들에게는요, 1회 1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마카세라고 해서 자신이 번 아르바이트 한 달 비용을 전부 다 탕진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여행을 가서 자신이 고생하며 돈을 모았던 걸 펑펑 쓰면서 그래 쓰면서 즐기자. 물론 인생을 즐기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이 그런 모토로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1,000억 원의 몸값을 지니고 있어요. 임영웅님이 벌어들인 수익의 수백억 원입니다. 그걸 만약에 펑펑 쓰고 살았다면 지금쯤 제 생각에는 슈퍼카가 한 10대는 넘지 않을까요? 네, 10대는 넘고 조용수 작곡가가 말했던 롯데타워는 물론이거니와 건물주에다가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이번 시축 행사 때도 제가 이 복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땠습니까? 다 저렴한 가격대의 평범한 브랜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명품이고 빛이 나니 그렇게 1회 1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임영웅님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많은 걸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2030 세대는 오죽할까요? 요즘 젊은 층에게는 모토가 없다고 해요. 멘토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이 시대의 멘토가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나요? 물론 사람이라면 단점이 몇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행보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받고 따르고 싶은 이미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황의조 선수 역시 임영웅님과의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황의조 선수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임영웅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죠. 옆에 기성용 선수도 함께 자리에 위치했는데 중요한 건 함께 적은 글이에요.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I'm 히어로 덕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황의조 선수 요번에 2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무득점이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감개무량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사실 임영웅님과 전혀 분야가 다르죠. 축구 선수와 가수의 만남입니다. 임영웅님이 아무리 어린 시절 축구 선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아요. 만약 임영웅님이 아무리 유명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저 그런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삶이 주체적이지 않다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편법적인 방법으로 유명인이 된 사람이라면 황의조 선수든 기성용 선수든 이렇게까지 친분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번 FC 서울 승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임영웅님과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프랑스에서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축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되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사자인 황의조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야, 영웅이 형은 정말 인성이 남다르구나. 다른 스타들이라면 이걸 막 대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엄청난 일인 것처럼 심지어 거마비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막 자신의 입으로 떠벌리면서 엄청나게 회자되길 원할 텐데 아티스트 임영웅은 그런 모습보다는 항상 겸손하고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비밀리에 팬들과 대중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국가대표 선수를 하고 있던 황의조 선수가 임영웅님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야가 달라도 존경,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수라서 존경, 존중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빛납니다. 임영웅 님이 단순히 가수로만 유명했다면 요번 축구 팬들에게 이렇게 안겼던 감동,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한 모습들, 축구 팬들을 배려한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당부 이런 것들 인성이 바르지 않았다면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임영웅님의 3일차 동안 쏟아진 이 시축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거마비인데요. 행사비 안 받은 거 저희도 알아요, 소시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거마비를 거절한 임영웅님입니다. 하지만 몸값은 1,000억 원이 넘는 지금 초슈퍼스타예요. 그런데 왜 임영웅님은 마음만 먹는다면 이 1,000억 원의 몸값으로 정말 엄청난 금액,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추가적인 수입을 분명히 벌 수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작정하고 행사를 뛰면요, 한 번 행사 갈 때마다 억 단위의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 행사를요, 하루에도 여러 개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억 원씩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 달 동안 반복하면요, 한 달에도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1년이면은 1,000억 원이에요. 1년 만에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엄청난 슈퍼스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행사를 뛰지 않을까요? 거기에 관련된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조용필의 길을 걷나? 얼마 전에도 임영웅 님이 이 조용필 선생님의 잠실 주경기장 관객 수와 요번에 시축 이벤트에서 몰래 관객 수가 비교가 되면서 콘서트도 아닌데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 조용필 선생님의 영향력과 비견되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이 행사 파워는 굉장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 록생 록사, 록에 죽고 록에 산다라는 걸 인생의 철학으로 여기던 한 로커가 트로트로 전향됐다. 왜 바꿨느냐라는 물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가수도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면 장르를 바꿀 수밖에 없다. 80년대 록의 시대를 지나 90년대를 맞이하면서 록에서 트로트로 전향하며 충격을 던진 가수들이 적지 않았다. 헤비메탈의 상징인 그룹 백두산의 유현상도 그랬다. 물론 생계의 목적으로 그런 건 아닐지라도 록과 트로트는 마치 교환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암묵적 시선과 평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아예 장르의 벽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트로트는 생계 해결에 있어서 가장 손쉽고 빠른 장르라는 인식이 컸다. 한 트로트 여가수는 록은 밴드 멤버들까지 일일이 그 수입을 나눠야 하고 악기와 장비도 모두 구비해서 다녀야 하지만 트로트는 행사장에 사각박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거기 사각박스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5일장부터 크고 작은 행사까지 전국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무대가 트로트라고 했다. 아무리 고급진 재즈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록이라도 트로트만큼 가창력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구슬프며 공감할 수 있는 장르가 없다는 얘기다. 장윤정처럼 다른 장르를 하다 트로트에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장윤정 씨가 원래 강변가요제 대상 받으면서 원래 노래를 잘했는데 안 되니까 트로트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트로트에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요, 트로트를 하다가 다른 장르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로트의 매력은 창법만이 아니라 활동의 영역, 개런티, 즉 수입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장점이 많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장윤정 씨가 정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돈을 단 몇 년 만에 벌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의 호응과 인기를 얻으면서 트로트는 최고의 장르로 부상했고, 다른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은 특히 각종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행사료도 굉장히 높고 불러주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할 맛이 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란 얘기죠. 행사비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어요. 그렇다면 트로트라고 했을 때 가장 최고의 가수로 평가받는 게 지금 누굽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죠. 자, 행사료만 놓고 본다면 현재 상위 10위권 내에는 모두 미스터 트롯 방송 출신 가수들이 휩쓸고 있다. 15년 전만 해도 장윤정은 2,500만 원대로 행사비 최고 가수로 평가받았지만 지금 트로트계의 행사비는 탑10 김우중이 4,000만 원, 영탁이 3,500만 원, 송가인 3,000만 원, 이찬원 2,800만 원, 정동원 2,500만 원 등 가격도 굉장히 올랐고 가수의 숫자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미스터 트롯에서 1위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임영웅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트로트 가수가 행사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는 가요계에서 임영웅의 이 행사 불참은 희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선 임영웅이 나서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심지어 행사비가 최소 1억 원이다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임영웅은 그러나 행사를 뛰지 않는다. 임영웅이 그간 했던 말과 행동, 소속사의 멘트, 주변인들의 말 등을 종합해 보면 그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움직인다라는 걸 체질적으로 싫어한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행사를 간다거나 무언가 참여한다라는 걸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특별한 조직, 있는 자의 특권 같은 것에 기대지 않고 바로 보편적인 정서, 보통 사람, 자신보다 좀 낮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굉장히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팬들과 함께 즐기며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에 익숙하다. 임영웅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고 정규 앨범을 발매한 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이는 가왕 조용필 선생님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조용필도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행사를 한 적이 없다. 그 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지어 콘서트가 끝이 나고 나면 자신의 이 차를 타고 바로 떠났다고 합니다. 대기실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어떤 특별한 누구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조용필도 임영웅도 자신의 무대는 공적 영역, 국가적 행사, 더 낮은 이들을 돌보는 데 쓰이는 걸 기꺼이 허락하지만 개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력을 위한 목적에선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탑스타다운 기부의 면모도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눈에 띄는 금액으로 화제몰이를 하는 그런 기부가 아니라 꾸준하면서 의미 있는 기부라는 점에서 그 정신이 옹골차다라고 표현합니다. 조용필은 고인이 된 아내 안진현 씨의 유산 24억 원을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해 내놓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회사 역시 주주배당금 대신 기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기부를 생활화해온 임영웅 역시 방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뒤부터 소외계층 아동들, 산불 피해 복구 등 수억 원이라는 거금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비슷한 점은 뮤지션에 대한 태도라고 해요. 임영웅은 자신의 첫 정규 음반 I'm Hero를 준비하면서 트로트를 잘 쓰는 작곡가 대신 뮤지션으로서 도약할 기반을 만들어줄 아티스트와 협력하는 데 집중했고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뮤지션 이적에게 맡기면서 천재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정재일에게 편곡을 부탁했고 포크의 아름다운 선율을 잘 다듬는 송봉주와 신세대 락 감각의 그룹 딕펑스 김현우와 음악적 교감을 나누며 장르의 한계를 일찌감치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용필님 역시 락과 트로트의 감각을 동시에 넣은 이 뽕짝 락이라는 장르부터 해서 이때까지 자신만의 스타일을 19집 음반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임영웅의 뮤지션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품들은 바로 방송과의 거리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덕분에 방송 출연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의 임영웅은 예능에 안달하고 방송의 주인공이 되려 안간힘을 쓰는 관종으로 비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되레 예능 1시간 방영분을 찍기 위해 반나절을 소비해야 하는 시간보다 음반 작업, 콘서트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보여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영웅님은 당장 방송을 그만두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다만 그의 얼굴엔 음악에 대한 갈증, 콘서트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최근 자신이 직접 사인한 축구 대표팀 유니폼 경매를 결국 취소하게 된 것도 자신이 벌인 일에 팬들이 과열 경쟁으로 비판받는 것을 이 자체를 경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만 봐도 어떻습니까? 최근 사인한 유니폼 경매가 취소된 건 분명히 임영웅님과 신정원 대표님의 의견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기사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 임영웅은 오랫동안 사랑받는 보편적 가수의 이미지를 꿈꾸고 실현하고 싶은 것이다. 그가 반세기를 넘어서도 제2의 조용필이 될지는 단언할 순 없다. 다만 그 시작, 그 싹수가 그의 흔적을 타고 온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나? 현빈처럼 생긴 준수한 외모에 조용필 같은 국민가수 정서에 이입된 태도, 임영웅의 다음 행보가 벌써 기다려지는 이유다. 와, 정말 극찬 칼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칼럼니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임영웅님이 행사를 뛰지 않는지, 왜 방송 출연을 자제하는지, 왜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고집하는지 이제 많은 대중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아티스트님의 소식을 바로 연달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